안녕하세요. 2026학년도 유치원 임용고시 합격 사례 발표를 하게 된 서울 합격생입니다. 우선 목차로는 자기소개, 그리고 월별 공부 방법, 그 외 공부 방법, 그리고 드리고 싶은 말씀 순서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전에 작성했던 합격 수기와 이 발표는 정답은 아니니까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저에 대해서 소개를 간단하게 해보자면, 저는 초수와 재수 모두 서울 지역을 지원하였습니다. 초수 때는 재학생 신분으로 학업을 병행하면서 공부를 했고요. 그 결과 1차에서 0.66점 차이로 불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수 때도 서울 지역을 지원을 했는데 졸업을 하고 완전히 올인을 하였고요. 그 결과 1차에서는 4점 높은 77점을 받았고 2차는 최종적으로 86.73을 받아서 컷보다 4.3점 높은 점수로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월별 공부 방법인데요. 우선 논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이 수기랑 발표를 준비할 때 재수 공부법을 위주로 준비를 했는데, 논술 같은 경우는 초수 때부터 잘 다져둔 게 재수에도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을 해서 초수 공부법도 조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우선 저는 초수 때 20점 만점을 받았었고요. 스터디 없이 혼자서 공부를 했었고, 기출 강의부터 정말 꼼꼼하게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민쌤의 첨삭을 굉장히 잘 활용을 했었고, 개요도 작성에 정말 힘을 많이 썼었는데요. 우선 여기 아래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이건 제가 초수 때 처음으로 민쌤한테 받았던 첨삭 사진인데요. 21학년도 기출문제였는데 이미 1월 달이랑 2월 달에 기출문제를 풀고 민쌤에게 첨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0.5점을 다 받았어야 하는데 빨간색 네모칸 안에 보시면 다 0점으로 채점이 되신 걸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 첨삭 파일을 받고 내가 1월이랑 2월 때 공부했던 논술이 다 잘못된 건가? 라는 생각도 들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하지? 라고 생각이 들어서 많이 당황스러웠던 기억이 있는데요. 민쌤이 첨삭을 해주실 때는 이렇게 점수만 체크를 해주시는 게 아니라 밑에 어떤 부분을 더 보완했으면 좋을지, 그리고 더 어떤 거를 추가해야 하는지를 굉장히 꼼꼼하게 작성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보고 나니까, 아, 내가 이 부분을 놓쳤었구나. 그리고 이런 기대 효과를 더 폭넓게 적었어야 하는구나. 라는 게 점점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비록 한 번만 받을 수 있는 민쌤의 첨삭이지만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시다면 꼭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첨삭은 아마 직강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인강 선생님들도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 기회를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제가 초수 때 작성했던 개요도 사진인데요. 아마 강의에서 민쌤께서도 개요도 작성을 정말 꼼꼼하고 열심히 해야 한다고 많이 강조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초수 때 개요도 작성을 정말 열심히 했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개요도 작성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1차, 2차 두 번에 걸쳐서 수정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점이었어요. 물론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이 시간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정말 내가 이렇게 빽빽하게 개요도를 작성하지 않아도 완벽하게 논술문을 작성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왼쪽 사진이 제가 1차로 작성을 했던 건데, 보시면
일단 작성을 해 두고 답안이랑 그리고 뭐 강의, 수강생 답안, 그리고 합격생 선생님들이 작성하셨던 답안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제가 스스로 채점을 해 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몇 점인지도 적어 보고 이렇게 한 다음에 그런 강의들을 바탕으로 오른쪽 사진처럼 2차 개요도를 작성해 주었어요. 저는 개요도 작성을 할 때 물론 손으로 작성을 하기도 했지만 처음에는 써야 하는 내용이 너무 많다고 느껴져서 굳이 시간을 재지 않고 이렇게 그냥 타이핑으로 기록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내용이 굉장히 빽빽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이러한 시간이 쌓이고 나면 나중에는 정말 공책 한 권이 다 차지도 않을 만큼 간략하게 개요도를 작성하고 그걸 바탕으로 논술문을 작성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재수 공부 방법인데요. 저는 재수 때 18점을 받았었고, 이때는 스터디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논술 제외 강의를 선택했었고, 오히려 혼자 작성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져보자 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여기 9시라고 적혀 있는 건 논술을 작성하는 날에는 항상 시험처럼 똑같이 9시에 땡 하면 1시간 시간을 재서 연습을 했다는 이야기였는데요. 여기 아래 표를 보시면 1월부터 7, 8월까지는 논술 스터디가 주 2회였습니다. 그래서 월요일과 수요일에 스터디를 진행하고 금요일이나 일요일에는 제가 혼자 피드백을 바탕으로 다시 작성을 해보거나 기출문제를 써보는 등 혼자 쓰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려고 했고요. 그리고 9월부터는 모의고사 반이 개강을 하기 시작하면서 논술 스터디를 주 1회로 줄여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에만 논술 스터디를 진행했기 때문에 월요일과 금요일, 일요일에는 이제 제가 혼자 쓰는 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월요일이랑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기출이라고 적혀 있는데 아마 선생님들께서도 논술 문제를 처음 쓰게 되면 제일 먼저 기출 문제를 활용하신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 또한 1월부터 약 2, 3월까지는 기출 문제를 다루었었는데 시험이 다가오면서 그 기출 문제를 한번 더 풀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남은 요일에 기출 문제를 넣어 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개론과 강론에 대한 공부 방법인데요. 저는 임용 공부를 하면서 이 개론과 강론 공부법이 가장 궁금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 어떻게 하면 이 공부법을 잘 시각적으로 전달해 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실제로 공부했었던 그 계획표의 표를 좀 일부를 이렇게 가지고 와 보았으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1월부터 11월까지 매달 학습의 목표를 설정을 해 두었어요. 왜냐하면 공부의 양이 점점 늘어나는 만큼 우리의 머릿속도 점점 복잡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가 이 달에는 어떤 거에 집중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목표를 세웠던 게 도움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1월부터 2월까지는 개론에 집중하기, 나오는 개론 문제는 다 맞자가 저의 목표였습니다. 1월부터 2월까지는 개론 강의만 개강을 하기 때문에 비교적 다른 달들보다는 개론에 훨씬 더 집중을 할 수 있는 달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시험 문제에서 점점 개론이 나오는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 부분을 다 놓치고 갈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나오는 문제는 다 맞는 것을 목표로 하였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강의가 올라오는 날에는 그 강의에 집중을 하고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런 날들에 다른 과목이나 교육 과정에 집중을 했었습니다.
이 표를 예시로 설명을 살짝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발달 강의가 월요일에 올라오면 거의 강의가 6개에서 많게는 7, 8개까지 올라오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저는 그걸 하루에 다 몰아서 듣기보다는 이틀, 정말 많으면 3일에 걸쳐서 나눠서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에 발달 강의를 듣고 그 들은 부분은 바로 복습을 해 주었어요. 그리고 화요일에 또 남은 강의를 듣고 그 들은 부분을 복습을 해 줍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에 들었던 부분을 누적해서 복습을 화요일에 또 해 주었어요. 그리고 수요일이 되면 발달 강의가 이미 다 들어서 끝난 상태이죠. 그래서 수요일에는 강의 듣는 거 없이 월요일과 화요일 내용을 누적해서 복습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에도 월요일과 화요일 내용을 복습해 주고 그 부분에 기출 문제를 문제집에서 찾아서 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금요일에는 제가 강의를 들었을 때는 금요일에 교육과정 강의가 올라왔었기 때문에 이때 강의를 듣고 그 교육과정 내용을 복습하고 그러고 나서 월요일과 화요일의 발달 내용을 한 번 더 복습을 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일주일에 적어도 개론 과목을 4번에서 5번을 돌려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도 편안해지고 내가 놓쳤던 부분을 더 보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3월 공부법인데요. 3월의 공부법의 목표는 크게 3가지가 있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개론도 놓지 않되 강론에 더 집중하기였어요. 이제 강론이 개강을 하기 시작하면 개론에 조금은 소홀해지게 되고 그리고 강론에 훨씬 더 힘을 실어야 하는 시기가 찾아오죠. 그래서 이런 목표를 설정하고 공책을 옆에 펴놓고 마인드 매핑을 했습니다. 이 마인드 매핑은 정말 마인드맵을 하듯이 뻗어나갔다기보다는 그냥 오늘 배웠던 내용을 문장 형태로 적어보면서 끄적끄적하면서 공부를 하였다는 의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개론 과목 간의 균형을 고려하는 것이었는데요. 저는 성격상 강론 공부만 하면서 개론을 완전히 놓을 수는 없었기 때문에 강론에 더 집중을 하면서도 개론에도 어떻게 하면 집중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 균형을 고려하는 방법을 선택을 했는데요. 내가 스스로 느끼는 그 과목에 대한 부담감과 양을 고려해서 과목을 매칭시키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비교적 양이 많은 놀이와 비교적 양이 적은 아동 권리와 복지를 연결시켜서 함께 공부를 하루에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다 보면 하루에 개론을 2과목씩은 그래도 계속해서 회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개론은 잊어버리지 않고 그러면서 부담은 되지 않고 요런 방법을 선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민쌤의 퀴즈 앱을 충분히 활용했다는 점인데요. 개론이랑 강론을 각각 과목을 공부한 다음에 그날 잠자기 전에 민쌤 퀴즈 앱에서 정말 적게는 그냥 3회차 정도? 근데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면 5회차 정도의 문제를 풀면서 마무리 공부를 해주었습니다. 다음은 4월부터 6월인데요. 이때가 되면 강론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워지는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때 강론에도 집중을 하지만 그 틈을 타서 회의실 공부도 조금씩은 시작을 했었어요. 4월부터 6월까지 강론을 공부하는 방법은 앞에서 말씀드린 누적 복습의 방법과 똑같이 진행을 했고요. 회의실 공부를 이때부터 시작을 했던 이유는 막 시험이 거의 다가와서 9월이나 10월부터 회의실 공부를 시작하려고 하면 제대로 머리에 들어오지도 않고 잘 암기도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재수 때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표에 보이는 것처럼 조금씩 분량을 나눠서 회의실 공부를 하였습니다. 근데 열심히 이것도 암기하고 저것도 암기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했다기보다는 정말 이해하고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에
초점을 두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4월부터 6월에 늘어나는 강론을 두려워하지 말자라는 목표도 설정을 해 두었었는데요. 이때 되면 이제 그 전주에 들었던 강론 과목이 늘어나기 때문에 '어떻게 또 복습을 해 나가야 하지?' 라는 궁금증이 생기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번 주에 음악을 나가는 주고 저번 주와 저저번 주에 이미 신체와 미술이 진도가 끝난 상황이라고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경우에 일단 올라오는 그 강의에 1차적으로 집중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개론과 마찬가지로 월요일과 화요일에 음악 강의를 나눠서 들어줍니다. 그리고 그날 들은 거 복습하고 화요일에는 그날 들은 거 복습함과 동시에 월요일 것도 같이 복습을 해 주어요. 그리고 수요일이 되면 강의가 끝났으니까 월요일이랑 화요일의 내용을 1차적으로 복습을 하고 그리고 저번 주에 나갔던 미술이나 신체 중 하나를 택해서 누적 공부를 해 줍니다. 그러고 나면 목요일에도 똑같이 월요일과 화요일 음악 내용을 복습해 주고 그거에 해당하는 기출을 풀어준 다음에 남은 신체를 전체를 복습을 해 주었어요. 이렇게 하고 나면 금요일에는 조금 토일에는 시간이 남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내가 평일에 하지 못했던 걸 보충해서 공부를 해 주기도 했고 그리고 만약에 이미 강론이 한 4 과목이 나간 상태이다라고 하면 그 남은 과목들을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에 나눠서 공부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7 월부터 8 월의 공부 방법인데요. 7 월부터 8 월이 되면 이제 문풀반이 개강을 하는 시기가 되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1 월부터 6 월까지 공부를 열심히 하고 누적 복습을 계속 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7-8 월의 문풀반을 잘 보내기 위해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초수 때는 7-8 월에 문풀반을 할 때 그냥 문제를 빠르게 풀고 맞으면 '아 내가 맞았구나.' 하고 넘어가고 틀린 문제도 그렇게 깊이 있게 파고들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재수 때는 조금 더 '그 영역에 맞춰서 집중적인 공부를 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획을 짰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언어를 문제를 풀어야 하는 시기가 왔을 때 대부분 민쌤께서는 그 문제를 금요일쯤에 올려주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문제를 저는 인강을 듣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토요일까지 충분히 그 전주 공부를 마치고 일요일에 새로운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에 민쌤이 찝어주신 언어 문제를 풀고 월요일에 그 문풀 강의가 올라오면 강의를 들으면서 오답을 해 주고 내가 왜 틀렸는지 뭘 놓쳤는지를 계속 정리를 해 줍니다. 그리고 화요일이 되면 언어를 전체 샥 한번 복습을 해 주었어요. 이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언어를 다시 한번 화요일에 복습을 하다 보면 내가 이거 문풀에서 봤었던 문제인데 내가 놓쳤던 키워드구나.' 이런 게 눈에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언어를 전체적으로 복습을 해 주고 남은 문제의 절반만 먼저 풀어 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거에 대한 강의를 듣고 정리를 해 주었죠. 이것만 하더라도 시간이 하루에 정말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저는 문풀을 빠르게 풀자 보다는 나눠서 오래 풀더라도 그 영역은 그 주에 다 끝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화요일까지 마치면 수요일에 똑같이 언어를 전체 다 복습을 해 주고 남은 부분의 문제를 다 풀고 똑같이 강의를 듣고 정리를 하면서 언어를 마무리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일 주일에 적어도 언어를 4 번에서 5 번은 돌려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에는 남은 개론, 남은 강론을 꾸준히 복습을 해 주었습니다. 이게 제 문풀 책인데요. 저는 틀린 답
에만 체크를 하고 맞은 거에는 따로 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틀린 문제도 이렇게 형광펜으로 세모 표시를 하거나 동그라미 표시를 했었고요. 제가 틀린 답은 모두 다 지워두었고, 이렇게 포스트잇에다가 나의 사고 과정을 기록을 해두었어요. 사고 과정이라고 해서 뭘 거창하게 적었던 건 아니고, 아, 원래 나는 A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부분 때문에 A가 아니라 B가 정답이 되어야 하는구나. 이런 걸 정리해서 적어 두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딱 따로 정확한 답을 적어 두지는 않았는데요. 정확한 답을 작성해 두지 않았던 이유는 나중에 이 문풀 문제를 다시 보러 왔을 때 그 답이 적혀 있으면 그 답을 아무런 사고 과정 없이 암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재수 공부를 할 때는 따로 답을 작성하지 않고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9월에서 10월이 되면 이제 모의고사 반이 개강을 하게 되는 정말 중요한 시기이죠. 저도 초수 때는 혼자서 공부를 했었는데 재수 때는 따로 채점 스터디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저까지 5명의 선생님들이 모여 있었고요.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다른 스터디처럼 같이 캠을 켜놓고 문제를 푸는 스터디는 아니었고 정말 딱 교환해서 채점만 해주는 스터디였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이 스터디가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혹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참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고반의 스케줄을 또 표로 간략하게 보여드리자면 저희는 토요일 아침에 그 문제가 올라왔었는데 그걸 바로 뽑아서 9시 부터 시험을 보는 게 쉽지가 않아서 저는 일요일에 따로 9시 부터 시간을 재서 모의고사를 보았고요. 그리고 월요일에 서로 채점을 해서 파일을 올려주었습니다. 그러면 월요일에 저는 그 파일을 보고 답안을 보고 인강을 들으면서 1차적으로 스스로 한 번 더 정리를 해 주었고요. 그리고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제 복습을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뭐 개론 한 과목, 강론 두 과목, 개론 두 과목, 강론 두 과목 이렇게 세트를 만들어서 공부를 했었고요. 예를 들어서 수학이다라고 하면 수학을 1차적으로 다 복습을 해 줍니다. 그러고 나서 모의고사지를 옆에 펴 놓고 '아 이번 모의고사에서는 공간과 도형이 나왔었는데.' 하면서 내가 틀렸던 부분을 요약하게 정리를 해 주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요약하게만 봐도 '아 모의고사 이 회차에서 이 문제가 나왔었구나.' 이걸 알 수 있도록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이 되면 토요일은 시간이 조금 남는 날도 있고 시간이 부족해서 다른 과목을 더 공부를 했어야 하는 날도 있었는데 만약 내가 공부를 다 해서 토요일에 다른 걸 공부해도 되겠다라고 한 날에는 개론과 강론을 다 전체 복습을 하는 날로 잡았습니다. 근데 그 많은 이론서들을 다 옆에 놔두고 공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어휘력 캘린더랑 요약하기를 정말 잘 활용을 했었는데요. 그리고 모의고사의 경우에도 민쌤께서는 수강생 답안을 올려주시죠. 그래서 그걸 인쇄해서 전주차 모의고사에서 내가 틀렸던 부분, 서술에서 더 추가해야 하는 부분, 애매하다고 생각했는데, 아, 이 부분은 사실 틀렸던 거구나. 이런 것도 파악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이 네. 이게 제 요약하기의 사진인데 요약하기에 대한 설명은 아래에 적혀 있으니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월인데요. 11월이 되면 이제 남은 건 합격밖에 없는 달이 되죠. 저 같은 경우에도 11월에 시험까지 일주일밖에 시간이 없었어서 '어떻게 하면 이 시간을 잘 보낼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최대한 많이 읽어 보고 최대한 많이 회독을 하자.'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공책을 옆에다 펴 놓고 그냥 키워드만 계속해서 적었어요. 예를 들어서 동작의 요소다. 그러면 6개를 그냥 땅땅땅땅땅땅 6개를 적어 두고
그 머릿속에서는 그거에 대한 예시나 문장을 계속해서 생각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중간중간 아무리 열심히 회독을 했어도 막히는 순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나는 이제 시험도 얼마 안 남았는데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빠르게 어휘력 캘린더를 펴서 그 관계성을 한 번 더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고 나면 조금은 안정적이고 편안한 마음으로 시험장에 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은 그 외의 공부 방법인데요. 저는 이 부분도 혼자 공부를 할 때 좀 궁금했던 부분이어서 짧게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우선 교육 과정의 경우에는 1 월부터 꾸준히 점진적으로 공부를 했고요. 키워드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교육 과정은 나오는 해가 있고 나오지 않는 해가 있고 그리고 어렵게 나오는 해도 있고 간단하게 용어만 쓰라고 하는 해도 있죠. 그래서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해 보다가 그냥 1 월부터 점진적으로 꾸준히 공부를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키워드 중심으로 복습을 했다고 적어 놨는데 이 부분은 개론이나 강론처럼 키워드를 공책에 다 적고 그거에 대한 관계성을 다 생각하면서 공부를 했다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이런 논리 중심의 원리, 생활 중심의 원리 이런 키워드를 뽑고 그거에 대한 정의는 뭐뭐뭐 그리고 그 정의를 들을 때 들어가야 하는 키워드는 이거, 이거, 이거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만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강론도 회독이 끝나서 7-8 월부터 쪼끔 문풀을 하면서 '내가 여유가 생겼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문장 형식으로 쓰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마 교육 과정은 민쌤이 강의를 하시면서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많이 알려주실 거여서 그 부분에 먼저 집중을 해서 공부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고시문 부분인데요. 저는 고시문 같은 경우에도 1 월부터 꾸준히 점진적으로 암기를 했었는데 저는 초수 때 조금 외워뒀던 것들이 있어서 이 재수 때 공부를 할 때는 이렇게 엑셀 파일에 내가 문장을 적으면 자동으로 채점을 해 주는 그걸 활용을 했었는데요. 저도 이거를 다운로드를 받았던 거라 따로 첨부 파일을 가져오지는 못했는데 아마 네이버에 뭐 고시문 엑셀 파일 아니면 고시문 자동 채점 파일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시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아직 암기가 다 안 된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엑셀 파일 활용은 사용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건강안전법인데요. 이 부분도 완전히 놓치고 갈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던 와중에 여기 노트 플러스라는 앱을 발견을 하였습니다. 이거는 아이패드에는 있는 걸 확인을 했는데 갤럭시에는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선 아이패드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무료 앱인데요. 이렇게 오른쪽 사진처럼 내가 파일을 넣으면 내가 이렇게 네모칸을 만들어서 가리고 싶은 부분을 가리고 이 부분을 누르면 또 투명하게 그 안에 내용이 보이고 또 누르면 사라지고 이렇게 해서 건강, 안전, 법 이런 것들을 용어 암기하는 데 정말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추천해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건강 안전 퀴즈 앱도 정말 잘 활용을 했었습니다. 개론이랑 강론 앱을 가지고 문제를 풀었던 것처럼 잠자기 전에 오늘 했던 건강 안전에 대한 부분을 퀴즈 앱으로 풀면서 마무리를 해 주었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놓쳤던 부분도 알 수 있고 키워드도 더 명확하게 암기를 할 수 있어서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선생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할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합격 수기에 적었던 것처럼 세 가지를 뽑아 보았습니다.
우선 1 차에 집중하기, 나 자신 믿어주기, 포기하지 말기 이렇게 3 가지를 뽑아 보았는데요. 우리 시험은 1 월부터 11 월까지 정말 오랫동안 달려가야 하는 시험이고 또 공부해야 하는 내용이 워낙 많다 보니까 중간에 그만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저도 그랬고요.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게 맞나?' 이런 의구심이 정말 많이 드는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내가 그만하고 싶을 때마다 지금까지 내가 들었던 강의 양, 내가 지금까지 적었던 논술,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외웠던 거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생각해 보시면서 포기만 하지 말고 앞으로 계속 나아가신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시험을 선택한 건 결국 나이기 때문에 이 시험을 선택한 나랑 그리고 내가 선택한 민쌤이랑 내가 선택한 나만의 공부 방법을 그냥 끝까지 밀고 나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1 차에만 좀 집중을 해서 준비를 했었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1 차에 집중을 해야 한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저도 1 차에서 플러스 4 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쪼끔 불안한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우리 시험이 물론 2 차까지 있지만 나는 1차 11 월에서 이 시험을 다 끝내 버리겠다."라는 마음으로 공부를 하신다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저의 발표를 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모든 선생님들의 합격과 또 행복한 일들을 진심으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